무엇보다 유엔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 위한 최적의 장입니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자원 검찰을 지휘한단 말입니다. 제가 먼저 좀 말을 한마디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라치몬드 산후조리원 우리가 찾아봤어요. 홈페이지는 없고 연합뉴스 보도자료라는 게 있더군요. 거기 보니까 그 설립 연월일이 2000년입니다. 2000년. 저희 아이를 출생한 연월일은 1997년입니다. 이 원정 출산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이중 국적은 왜 아니라고 얘기 안 하냐고 그럽니다. 둘 다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9월 23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신반장,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으로 떠났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내일 만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뉴욕 도착했고요. 네.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 네. 그리고 모레 있을 유엔 총회 기조연설 지금 막판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중요하죠. 네, 지금 이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락 말락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참 고석승 반장이 끝내 휴가를 갔거든요. 네. 일주일 동안 보도국 정종문 기자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됐는데,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 기자, 정 반장, 이번 주에 정기국회가 개막하잖아요. 이번에도 조국 장관 이슈가 아무래도 주가 될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26일 목요일에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당에서는 민생국회를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야당에서는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제2의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서 둘 사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처음 오는데 안 떨려요? 자연스럽게 네. 잘하는데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도 간단히 영상으로 나왔지만요. 검찰이 오늘 조국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이는 건 처음이고요.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는 법무장관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이 그 외에도 여러 학교에 대해서, 여러 대학교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딸에 이어서 아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예단하긴 이르지만요, 검찰 주변에서는 부인 정경심 교수를 넘어서 검찰이 조국 장관 본인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요. 최 반장 발제 때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도 밝혔고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검찰 수사 관련한 보고도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조국 장관의 그 발언도 저희가 잠깐 지켜봤는데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검찰 수사하고는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반박을 한 건데 조국 장관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 측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가 오늘 여러 언론 매체에 나왔고요. 지금까지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는 이제 조국 장관이죠.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디 보도였어요? 조선일보 보도였나요? 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는데 자세한 얘기는 역시 이제 정반장 발제 때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경기도 김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강 이남이 뚫린 것 아니냐, 방역당국이 초비상 상태에 지금 들어갔는데 확진 결과는 오늘 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의심 신고는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죠.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 전이라도 속보가 나오면 회의 때 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과 삼성 바이오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유석춘 서울대 연세대 교수죠. 발언 논란과 오늘 여야 정치권 상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법무장관의 자택과 조 장관 아들이 로스쿨에 지원한 대학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 수사가 조국 장관 일가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이와 함께 검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삼성물산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조직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렇게 4차장까지 있고요. 3차장 산하에 1, 2, 3, 4, 이 4개의 특수부가 있죠. 자, 특수 2부는 조국 장관과 관련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그리고 특수 4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자, 검찰 오늘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죠. 이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검찰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자, 그동안 조국 장관은 사퇴 압박에 대해 자신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이걸 본인의 SNS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 본인을 둘러싼 압수수색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추후 검찰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사퇴할 용의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택이 압수수색되긴 했지만 분명히 해야 할 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압수수색 범위가 어디까지냐인데요. 자, 부인과 관련된 혐의만인지 아니면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도 포함이 됐는지가 관건입니다. 자, 오늘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야권에서는 이번 압수수색만으로도 조국 장관이 이 직을 유지하는 건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관의 집을, 법무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혐의성이 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결자 해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검찰은 또 자녀들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늘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벌였죠. 이화여대, 연세대, 아주대, 충북대 등입니다. 자, 먼저 이대는 딸의 대학 입학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다른 세 학교는 모두 아들이 로스쿨을 지원했던 곳이고, 또 연대대학원이 현재 재학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자, 조 장관 자녀는 모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요. 검찰은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또 이게 입시에 쓰였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나는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또 조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 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점 등을 지적하며 위조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 장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자, 그 파일이 발견된 PC 하드디스크에서는요, 조 장관의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당국대 의대 장용표 교수 아들의 증명서 파일도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자, 장 교수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세미나에 하루 참석한 다음 2주 활동 증명서를 받았다. 당시 조국 장관 딸이 내 인턴 증명서까지 함께 가져왔다라고 진술하는 등 사실상 허위 발급을 시인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결국 야권은 일명 인턴 품앗이 의혹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장 교수는 후보자 딸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의대 2주 인턴을 해주고 논문 제1저자를 해주고 후보자 측에서는 장 교수 아들에게 인권법센터에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갖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검찰은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그리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벌였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한 것이냐? 자, 분식회계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이를 자회사로 둔 제일모직의 가치가 함께 높아집니다. 자, 이에 따라 2015년 7월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식 한 주는 삼성물산 주식 3주와 동일한 가치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자, 이때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다는 건 이재용 부회장에겐 이득인 셈인데요. 자, 그리고 당시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일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에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었지만 국민연금은 반대가 아닌 찬성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등 관련한 문건을 확보하는 차원의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최근 대법원은 삼성그룹 차원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 합병이 필요한데 그 합병에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의 결정에 위법성이 없었는지를 규명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 조국 자택 압수수색, 자녀 입시 의혹도 수사 확대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조국 장관의 방배동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현직 법무장관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어떤 이번 수사에 큰 분수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압수영장에 이제 어디까지 이제 범위가 좀 기재되어 있는지 또 누구의 혐의가 적혀 있는지가 관건이 될 텐데 지금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단순히 정경심 교수뿐 아니고 조국 장관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방위 수사를 벌이면서도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그동안 언제 하느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렇게 검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이걸 두고 조 장관 부부의 혐의 입증에 검찰이 이제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전 8시 반쯤에 이 조국 장관 자택 주차장에 도착한 이 검찰 관계자들은 8시 40분쯤 출근한 뒤에 조 장관 출근한 뒤인 오전 9시부터 영장을 갖고 자택으로 들어가서 집행을 했습니다. 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시민단체 회원이 조 장관 사퇴 또 정경심 교수의 검찰 출석을 요구하면서 저렇게 1인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비운의 천재라고 불리는 강용석 변호사, 저희 국장한테 아무튼 네? 뭐라고요? 아니요. 네, 아무튼 이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본인 유튜브 생방송을 하려고 저렇게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는요 자택에서 자산을 관리해준 증권사 직원 김모 씨에게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이렇게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택 PC에서 쓰다가 교체한 하드디스크 2개를 김 씨로부터 제출을 받았고 김 씨는 교체 당시 조국 장관과 집에서 마주쳤다고 그런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지시와 함께 조 장관의 증거인멸 방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압수수색 범위에 따라 수색 대상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 그리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기 때문에 아마 검찰 쪽에서 구체적인 확인을 안 해주는 또 그런 모양이네요. 검찰이 앞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조 장관 자택 그 PC가 있잖아요. PC, 그 하드디스크에서 조 장관 딸 등의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 증명서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오늘 여러 군데에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이 자신이 근무하던 단국대 의대에서 조 장관 딸에게 인턴을 시키고 또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줬고, 역으로 장 교수의 아들은 서울대에서 인턴을 해서 이 교수의 자녀끼리 특혜를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스펙, 품앗이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장 교수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서울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하루 참석한 뒤 2주간 활동한 인턴 증명서를 받았고, 이 딸 조 씨가 내 인턴 증명서까지 함께 가져와서 한영외고에 제출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에 일부 언론이 조 장관이 직접 증명서를 발급했을 거란 의혹 제기를 했고, 조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강하게 반박하면서 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당시 센터장을 지낸 한인석 평사정책연구원장을 불러 조사를 했는데요. 한 원장은 자신의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10년 전, 6년 전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아는 범위에서 나름 충실하게 설명했다며 점차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언론 취재와 관련한 비판도 쏟아냈는데요. 새벽에 출근을 했더니 도둑 출근이라고 하고 또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잠시 거처를 옮겼더니 잠적이라고 한다면서 이웃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집 부근에서 취재 활동을 하는 건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 분위기는 이따 정반장 발제 때도 저희가 짚어보겠지만요.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치권 판단 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검찰의 행태, 아까 먼지털이라는 표현도 나왔잖아요. 그 행태를 비판했고 반면 야당은 조 장관이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편 거죠. 예,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좀 먼저 전해드리면요. 검찰이 이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이건 무리한 별건 수사, 또 수사 정보 유출, 이런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지 검찰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무리한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장관 범죄 혐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빌미로 자신들을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펼친 것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보다 더 많은 특수부 검찰 인력을 투입하여 한 달 내내 수사했음에도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검찰이 또다시 무리한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입니다. 자, 홍익표 대변인은 윤석열 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성과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원칙에 맞게 민주적 절차를 통해 내는지 이 고민을 해보라. 지금 같은 검찰의 행태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도요. 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동안 진행된 이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현재까지 진실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 털기식 수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자택까지 압수수색당한 법무부 장관을 뒀다는 오명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씌우지 말고 당장 조국 파면 결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검찰 수사가 조국 장관을 겨누기 시작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자로 밝혀지는 나쁜 사례만큼은 보여주지 말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들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친문 세력들의 여론 조작과 비이성적 행태들로 국론 분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압수수색 당하는 현 법무부 장관이라니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한 덩어리 조국 장관, 애초부터 법무부 장관의 자질도 검찰개혁의 자격도 미달이었던 사람입니다. 조국은 사수의 대상이 아닌 수사의 대상입니다. 네. 자, 조국 장관 관련 수사와 또 별개로 중요한 이슈가 검찰개혁이잖아요. 최근 여러 가지 조사에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관련 국민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또 좀 터져나오고 있죠. 네, 지난 주말이었죠. 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조국 장관을 압박하기 위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규탄했고요. 또 주최 측은 매주 토요일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대학 교수들의 검찰 개혁 촉구 서명 운동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들은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 장관의 가족 문제인가라고 물으면서 앞으로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검찰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조국 장관 역시 연일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요. 오늘부터 법무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간부회의를 매주 한 차례 이상씩 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회의가 열렸는데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으로부터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제안 수렴 방안, 그리고 검찰제도 조직문화 개선 의견 수렴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 메뉴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자,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 이어서 오는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아 검사 직원들과의 대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바로 모레네요. 모레. 네, 며칠 안 남았고요. 앞서 의정부지검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도한 파견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청의 형사 공판부 업무 과부하를 좀 해소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고검검사급 검사의 업무가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 등 처우 개선 등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부를 줄이고 형사 공판부를 강화하는 게 또 조국 장관의 지향점이라고 그동안 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기조에서 의정부지검 쪽에서도 아마 관련 의견이 많이 나온 모양이고, 아까 이제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언론에서 이제 정경심 교수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어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는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서 가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9번째 정상회담, 모레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죠. 북미 실무 협상에 물꼬를 트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속도를 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태풍 타파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수십 명이 다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재산 피해도 많았죠.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문 대통령 방미 소식과 국내 소식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 땅을 밟았습니다. 자, 취임하던 해인 2017년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3번째 참석인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대개 2번씩 참석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활발한 유엔 외교를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번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와 또 응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 위한 최적의 장입니다. 네,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기조연설 내용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빈번했던 2017년엔 북한이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반대로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회담이 있던 지난해에는 기적, 평화 같은 단어가 연설문을 수놓았습니다. 오랜 고립에서 벗어난 북한에게 이제는 국제사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나는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또 한 번의 역사적인 북미 회담이 있었지만 결국 하노이 노딜로 끝이 났고 그 후 반년 넘게 북미 대화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뉴욕에 도착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북미 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했고요. 또 하노이 이후 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봤고 안전보장 요구 등 최근 북한의 발언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한미 정상이 공조해서 분석하고 또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뉴욕 순방,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 두 가지 일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의 9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또 모레 새벽에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섭니다. 여기서 나온 메시지는 당연히 곧 개시될 북미 간 실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새로운 방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소위 빅딜식 일괄 타결 방침을 고수했는데 보다 유연한 스탠스, 즉 단계적 협상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워하던 강경파, 볼턴 전 보좌관까지 경질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He said the Libyan model. That set us back very badly when he said that. So I think John really should take a look at how badly they've done in the past, and maybe a new method would be very good. 네, 뿐만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 본인을 겨냥해서 계속 러브콜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집권 3년 차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은 것이 내 가장 큰 업적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best thing that's happened to this country is the fact that, at least for 3 years, the fact tha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think that's a positive. His country has tremendous potential. 네, 북한도 화답했습니다. 스스로를 새로운 수석 대표라고 밝힌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보다 실용적 관점에서 북미 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라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 감각과 기질이 발현됐다라는 칭찬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티키타카식 덕담이 오가는 것, 실무협상 재개가 정말 임박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참고로 이번 문 대통령 유엔 순방엔 JTBC 보도국의 스타, 칸이 선택한 배우이자 이 본업은 청와대 출입기자인 심수미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 기생충에 아주 중요한 역할로 아주 짧게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 다정회에서 500만 돌파 기념으로 신배우를 연결했었는데 이제는 1000만 관객 배우로 우뚝 섰습니다. 칸이 선택한 여자, 신인 배우죠. 신인 배우 심수미 씨 혹시 연결이 돼 있나요? 네. 심수미 씨. 네, 어디예요, 거기요?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아, 청와대에 나와 있어요? 네. 본업은 이제 본업은 기자인 만큼 청와대 신축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제 후속작 들어온 건 없어요, 혹시? 네.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역시 대배우답게 타임스퀘어 앞에서 멋진 뉴욕 스탠드업을 잡았습니다.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또 열혈 취재, 날카로운 질문을 기대해 보는데요. 연차는 심수미 기자가 높지만 한미 정상회담 취재는 우리 휴가 중인 고석승 반장의 선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퀘스천 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도착한 문 대통령, 내일 한미 정상회담서 비핵화 외교 재시동입니다. 네, 고 반장 자꾸 생각나네. 한국말로 질문 던진 거예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나흘간 뉴욕에 머물면서 한미 정상회담, 유엔 총회 기조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아까 신 반장하고도 얘기했지만요, 이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북미 대화가 다시 이제 재개될 시작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청와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한일 등 주변국 정상회담은 따로 갖지 않고 미국 또 북미 협상 재개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죠.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뉴욕에 도착해 3박 5일 동안의 방미 일정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인데요. 조윤재 주미대사 등이 맞이를 했습니다. 자, 이번 방미 핵심 일정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 두 가지인데요.
물론 한 폴란드, 덴마크, 호주 등 다른 정상회담 일정이 있긴 하지만 흔히 소위 주변국이라고 하는 한일, 한중 정상회담은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가까스로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이번 뉴욕 일정은 온전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중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보니까. 예, 뉴욕 현지에서 앞서 보신 대로 이 강경화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통령 순방 때 외교부 장관이 직접 그것도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브리핑을 한 거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요. 이 북미 간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이 중재자 역할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띄우는 모양새입니다. 자, 강 장관은 이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같지만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실무 협상에서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전보장 요구 같은 최근 북한의 공개 발언이 과연 어떤 함의가 있는지 한미 정상이 함께 분석을 해서 북미 실무 협상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까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이번에 미국에 관련한 협상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아베 총리를 따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은 나올 걸로 일단 짐작이 되고요.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한 얘기는 나올 게 거의 확실시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이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하는 것을 두고 실망했다라는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을 전례 없이 드러냈었는데 애초에 지소미아 협정이 미국의 요구로 또 미국의 동북아 삼각 협력을 위해서 체결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으로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불거진 한미 동맹 균열 우려 또 불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성남 서울공항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이 환송에 나섰는데 이때 문 대통령이 해리스 대사에게 최근에 한일 관계의 어려움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일본과 불편한 관계에 최근에 있지만 미래로 가자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또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지소미아 폐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미국도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 내에서도 한일 관계 중재를 잘 못했다. 한일 관계에 좀 더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겔 위원장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건데요. 최근 한일 관계의 긴장이 경제 안보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안보 또 미국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유엔 총회를 기회로 삼아서 중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자국 내 우려 또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서 지소미아 연장을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든 지소미아 관련 얘기가 일단 나올 걸로는 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회를 또 그냥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침 또 내일 서울에서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겸사겸사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나온 보도 중에 하나를 보니까요. 일본에서 최근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궤도를 2번 넘게 포착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네, 교도통신 보도였는데요. 자, 북한이 올해 5월 이후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또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2차례 이상 있었다라고 합니다.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60km 이하의 낮은 고도로 비행을 했고 또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일본이 포착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반면 미사일 발사 지점과 가까운 한국은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자, 교도통신은 또 한국 정부가 탐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한 전문가의 주장을 전하면서 이 지소미아가 종료된 게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네, 국내 소식 중에요. 태풍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태풍 타파 관련해서는요. 어제 저희도 특보를 편성해서 방송도 했는데 피해가 상당히 컸죠, 양 반장. 예, 저번 태풍 링링이 강풍이 문제였다면은 이번 태풍 타파는 물폭탄, 제주 산간지방 같은 경우는 최고 780mm의 거의 진짜 폭우를 쏟아. 정말 영상 보니까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 오전 11시 반 발표를 보면 태풍으로 인한 부상자 모두 30명이나 되고요. 시설물 파손 580건 넘었고 무려 2만 7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부터는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비교적 맑은 하늘을 보실 수도 있었는데 당분간 이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이 되지만 10월 초에
또 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태풍 타파가 일본 쪽을 거쳐서 왔잖아요. 제가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일본 쪽도 피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자동차가 막 굴러다니고 그런 영상을 제가 봤고요. 거기도 한 5만 가구가 정전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이 뚫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제 의심 신고도 추가로 접수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에 발병 농가가 있는 파주 연천 지역 농가들이 정말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이 양돈 농장과 매몰지에 흘러들어간 빗물이 인근 하천이나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집중 작업이 이뤄졌고요. 방역막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또 이제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다시 또 원점에서 전국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경기도 김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또 추가로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최초 발병 일주일 만에 자칫 한강 이남 쪽으로 확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종 확진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걱정되네요. 이번에도 음성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자, 내일 아침, 내일 오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JTBC에서도 저희가 이제 특보로 이걸 내보낼 예정인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는 신 반장이 분석을 해서요. 내일 회의 때 자세히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내일 한미 정상회담서 비핵화 외교 재시동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홍준표 전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며 윤리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통합 대신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홍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이중국적 의혹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요구하자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서로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 이거 비밀도 아니었죠. 자, 홍 전 대표 최근에도 이 리더십 부재를 이유로 나 원내대표한테 더 이상 버티면 취해진다. 사퇴를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지난 21일이었습니다. 나 원내대표 아들 이중국적 의혹 관련해서 이 핵심은 원정 출산 여부다. 이 이중국적인지 아닌지 그것만 밝히면 그만 아니냐 한 겁니다. 일단 원정 출산 관련 논란은 이어지는 야당 발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피드백이 좀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민경욱 의원이 등판을 한 겁니다. 자, 이번이 벌써 두 번째죠. 홍 전 대표하고. 홍 전 대표 글을 이렇게 링크를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가 돼서 싸워도 조국 공격하기엔 벅찹니다. 내부 총재 정만 이롭게 할 뿐입니다. 자, 홍 전 대표에 대해서 적만 이롭게 한다. 이거 사실상 이적 행위자라고 규정한 거죠. 자, 홍 전 대표 어제였죠. 뭐라고? 내부 총질, 내군번의 내부 총질, 존재감 높이기 위해 그런 거라고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대꾸한 겁니다. 그런 치졸한 시각으로 정치를 하니까 탄핵당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당에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잘 대처하세요. 자, 그런데 더 큰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 통합과 전진 오늘 입장문을 내고요. 앞서 민경욱 의원의 주장 고스란히 인용을 한 겁니다. 자, 홍 전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내부 분열 획책 세력은 역사의 책망을 받아야 할 적과 다름이 없다. 또 통합 대신 분열 얘기하는 사람 조국의 편이자 문재인의 편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 지도부에 홍 전 대표 계속 보고만 있을 거냐? 윤리위원회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다음 소식 가보죠. 자, 주말 사이 많이 접하셨죠.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강의 파문 말이죠.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매춘부에 비유한 그야말로 역사적으로도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한 겁니다. 지난 19일 수업이었다는데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발적으로 갔다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강제로 연예인까지 안 한다. 그런데 지금 매춘 사람이 있잖아요. 현재 매춘업이 엄청 있잖아요. 잘 모르죠.
그 여성들은 자기가 갔어요? 부모가 팔았어요? 자, 들으신 대로 매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학생들 이거 막 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을 하죠. 이렇게요. 저는 지금 있는 매춘부랑 예전에 위안부를 지금 고급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결국 네? 예. 아, 이게 뭔가요? 학생들 이제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들 증언하지 않았느냐? 일본인들이 좋은 일자리 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가고 봤더니 위안소였지 않느냐? 그랬더니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지금도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못 파는 게 아니다. 매너 좋은 손님들한테 술만 따르면 된다. 그렇게 해서 좀 족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참 듣기 힘든 얘기인데 가장 논란인 건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전혀 공감을 못하는 반응을 보이자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만 그랬거든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자, 들으신 이 마지막 문장.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이 부분 말이죠. 궁금하면 학생이 한번 해볼래요? 라고 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말을 정 못 믿겠으면 학생이 한번 매춘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학생들은 이해를 했고 유 교수는 조금 전에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서 정 못 믿겠으면 학생들이 조사를 한번 해볼래요? 라는 뜻이었다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연세대는 유 교수가 진행했던 강의 오늘부터 중단시켰습니다. 또 학교 차원의 조사도 진행한다고 밝히더군요.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정의당 조승수 전 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1시 20분쯤 울산 북구 회봉동 국도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했던 거죠. 기사가 다쳤습니다. 출동한 경찰 혹시 몰라서 조 전 의원에게 더 해봤답니다. 자, 요즘 조국 법무장관 문제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워낙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서 경찰 이 정확한 음주 수치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조승수 전 의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3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전과가 있었다는 거죠. 자, 조 전 의원은 심상정 대표 또 작고한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노심조라고 불리면서 진보정당의 리더로 불렸죠. 자, 지금은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내년 총선에서 울산 북구 출마가 유력했었는데 지역 정가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이죠. 통합과 전진. 그러니까 흔히 글쎄요, 예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 예전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의 주요 지지 기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는 비주류로 몰리기도 했죠. 그게 정치권의 정설이었는데, 그렇다 해도 홍준표 전 대표, 그러니까 전 당대표에게 저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쓰는 거는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홍 전 대표의 반응이 나온 게 있어요? 네, 홍 전 대표는 통합과 전진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확전을 피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잠시 후 야당 발제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정 출산 의혹을 부정하면서 이전 국장이 아니라고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 진실을 밝혔으면 다행이다. 이제 좌파들과 힘껏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문제의 시작이 바로 나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였던 만큼 나 원내대표를 응원하면서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윤리위 징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련한 속보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 교수가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 혁신위원장을 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 인사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논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반장? 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사회학과 전공 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에 위안부 문제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 정부가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또 많은 국가가 매춘을 용인하고 있는데 일본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거냐라고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반 타의반이다라고 하면서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아까 음성 들으셨죠? 이렇게 학생에게 되물었던 겁니다. 이 두 번째 논란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유석춘 교수가 곧바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왜곡된 사실을 주장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글쎄요, 최 반장, 유 교수의 주장은 뭡니까? 자, 유석춘 교수는요, 이 매춘이 식민지 시대는 물론이고 오늘날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자, 매춘에 여성이 참여하는 과정이 가난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에 자, 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한번 해볼래요? 라고 반문을 했던 것이란 입장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양 반장, 유 교수 얘기는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그런 기조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그걸 소개해드리지는 않은데 강의 녹취록을 쭉 들어보면요, 유 교수 역시도 내가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적은 없어요라고 한 대목이 나옵니다. 다만 입장문을 보면 이 학문의 영역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이성의 영역이다. 식민지 시대 상황이 사실은 객관적 진리가 아닐 수 있음을 최신 연구 결과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면서 직선적으로 내가 내용을 설명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유 교수는 또 이 강의실에서 이 발언을 맥락 없이 이렇게 비틀어대면 명예훼손 문제까지 내가 고려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연세대 총학, 또 연세대 동문회가 유석춘 교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한국당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학교 당국도 유 교수 강의를 중단시킨 상태죠? 네, 류 교수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시절인 2017년 청년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는 뉴라이트만 해도 일배 하나밖에 없다. 일배 많이 하시라라고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고요. 또 다 아시겠지만 2005년 출범한 뉴라이트 진영의 핵심 인사로 꼽힙니다. 또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아시아 연구기금 사무총장을 지냈는데 이 단체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류이치가 세운 곳입니다. 강의 녹취록에도 보면 나는 친일파 맞다라는 대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좋습니다.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거니까요. 저희가 내일도 속보를 좀 챙겨보고요.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경제 공약을 발표했고요. 이른바 민부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요, 정 반장, 이게 맞냐 틀리냐를 놓고서 공방이 아주 거셌죠? 네, 어제 의원회관에서 황 대표 본인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이 민부론의 내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민부론 한마디로 2030년 1인당 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 이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 대신에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국가 주도, 평등 지향의 경제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대전환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루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민부론에 대한 다른 당의 평가는 오늘 이제 쭉 보니까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촌평이 나왔죠, 최 반장.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공격 선봉에 섰습니다. 자, 이 제안에 대해서 이미 폐기 처리된 747 그리고 줄푸세 같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실패한 경제 정책에 대한 향수만 가득했다라고 한 건데요. 잘못이 확인된 처방을 다시 환자에게 내미는 것은 무능한 의사임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건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는데요. 자신이 2006년 민주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명칭을 도용해 갔다라고 발끈한 겁니다. 네, 어제 황교안 대표의 그 민부론,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프레젠테이션 그 스타일에 아주 관심을 끌었는데 누구를 바로 연상시켰잖아요. 예, 최 반장 수정할 거 있잖아요. 네, 방금 제가 그 김두관 의원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네. 민주정책연구원과 잠깐 명칭을 착각을 했는데 김두관 의원이 2006년부터 만든 건 민부정책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칭을 도용해갔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고 대회, 민부론 발표 대회 그걸 보시면은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신제품 발표 때 하던 스타일을 참고했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실 겁니다. 하늘색 줄무늬 티셔츠. 근데 저기 지금 자막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밑에 보면 스니커즈를 신고 왔습니다. 황 대표가요. 아, 그러네요. 예. 네네. 보이세요? 예, 아무튼. 무선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 손에는 작은 또 메모를 들고 무대 좌우를 이렇게 오가면서 말이죠.
민부론이라는 표현도 애덤 스미스의 막 국부론에서 차용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겠죠. 예,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한국당 90여일 동안 41명의 교수, 22명의 전문가, 27명의 국회의원 다 해서 90명의 위원이 50여 차례 토론해서 만든 정책 제안이다. 이렇게 이 내용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부로는 간 곳 없고 그 스티브 잡스만 부활한 꼴이다.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신랄하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한국당 초재선들 홍준표 징계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뒤에 막 지나가네요. 정반장. 예, 정반장 오늘 처음이라서 그래요. 네, 자 오늘 기사 제목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반장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자 좋습니다. 지난주 정치보의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요.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아마도 조국 2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데 정치권에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정반장 발제에서 오늘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여름 휴가 중인 고반장을 대신해 야당 발제 시작합니다. 정기국회를 3일 앞둔 오늘 여야 실무를 총괄하는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요구 목록 1번에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한 국정조사를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오늘 아침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알려진 직후 열린 회의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국 지키기 단일 대우를 굳건히 했습니다.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고위 직후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요. 표정 관리를 완벽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최고위 분위기를 전하면서 당혹감은 당혹감인데 법무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검찰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흔적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지금 중요한 것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할 거냐, 그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게 지금 여당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친문 인사인 박범계 의원은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 같냐, 이런 사회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사나운 질문이다. 소환에 불응했다는 건 공식적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체포영장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두려운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두 의원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두 인사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국 장관 때문에 당혹스러운 정당 또 있습니다. 정의당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정의당이 반대한 장관 후보자는 낙마한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정의당의 반대를 데스노트라고 불러왔죠.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게 부메랑이 됐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한 뒤에 잠잠해지기는커녕 파장이 커지니까 여당과 덩달아서 지지율이 빠진 겁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정의당은 5.3%를 기록하면서 이전 조사 6.2%에 비해서 1%포인트 빠졌습니다. 이 전체 정당 중에서 네 번째인데 바른미래당보다 높은 지지율, 그러니까 3등을 하다가 이번에 역전이 된 겁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여론이 등을 돌리는 게 확인이 되자 심상정 대표가 21일에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정의당 결정이 그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처받은 청년들과 또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 수사의 기초를 주목하고 있다고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나왔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정의당에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공동정범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데스노트 운운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의 분노가 무서워서 송구한 척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하지 말고 국정조사, 퇴임 건의안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은 지난주부터 아들의 국정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앞서 양반장 발제에서 들으셨는데요. 나 원내대표는 부산에서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에 올라와서 친정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의 출생 기록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이게 가짜 뉴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실검 뉴스가 올라간다. 그걸 비합리적 매체가 씁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결국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이 논평까지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매체를 통해서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정 출산, 이중국적 가짜뉴스의 생산 방법입니다. 같은 당 의원들도 나 원내대표를 엄호하면서 조국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해 정부 여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힘을 보태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조국 연대가 얼마나 시너지를 낼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연대를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요인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면서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조국 반대 국민연대는 거절했죠. 그러자 손학규 대표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집회에도 한국당 집회에도 참여하기 애매해진 겁니다. 그런 중에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이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를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20일 열린 첫 합동 집회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8일 저녁 바른미래당 윤리위가 최고위원인 하태경 의원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촉발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변수 많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야당의 스크럼 어떻게 짜여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발제 타이틀,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국 대전 2라운드 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해법 두고 고민에 빠진 야당. 네, 아주 시원시원하게 발제를 하네요. 자, 오늘 수석회동 결과 이제 국회 소식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민주당에서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을 지난주에 저희도 짚어봤는데 최 반장, 정기국회 관련해서 오늘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 있어요? 네, 오늘 새롭게 합의된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면요. 여야 교섭단체 수석 부대표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10월 25일과 11월 1일에 운영이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청와대 역시 국정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때 대통령 직속기구인 비서실 조직에 대한 야당의 공세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늘 회동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을 했는데요. 국정조사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죠. 여기에 128명이 서명을 했는데 이 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과반수 찬성은 149명인데 여기에는 좀 모자라는 숫자죠. 네,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는 조국 장관 관련한 맞춤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신 반장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통과 가능성은 있는 내용이에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네. 한국당의 홍철호 의원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법방해죄? 네, 뭐예요? 형법에다가 사법방해죄라는 걸 추가하자는 주장인데 이 수사나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 장관이 9일 취임한 뒤에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야당이 이런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그리고 교수가 장관이 되면 휴직 대신 퇴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모두 조 장관을 겨냥한 법안들인데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정기국회를 조국 제2라운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네요. 이렇게 맞춤 입법을 준비하는 걸로 봐서는요.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홍준표 전 대표와의 여러 가지 설전 부분도 저희가 짚어봤는데 오늘 당내 의원들은 뭐 일종의 엄호를 했잖아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어요? 아까 뭐 초재선 의원들 입장이야 제가 발제 때 소개했잖아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당 중진인 주호영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 여당 의원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또 역시 엄호를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 국적, 아들이 한국 국적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나경원 대표 측은 아들은 서울 병원에서 출산을 한 것이 확실하고 자료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 국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왜 그것을 바로 밝히지 못하느냐. 정치 공세로서 이것을 밝히면 또 다음 걸 물고 늘어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 원내대표 본인도 이 아들의 원정 출산 의혹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의혹이 일었던 라치문두 산후조리원을 찾아보니까 설립 연월이 2000년도인데 우리 아이는 1997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또 당내 여성의원과 당직자들은 출산을 위해 친정 근처로 가는 건 일반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작심을 한 발언으로 일단 보이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내대표실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첫 번째는 사실관계는 명명백백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밝힐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가짜뉴스에서 비롯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 아들이 쓴 게 논문이냐 보고서냐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됐었죠. 그 이후에 이번에는 출산 기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악순환의 고리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응을 하면 또 다른 가짜뉴스를 만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뭐 그런 차원이군요. 네, 좋습니다. 자, 하여간 26일부터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니까요. 이번 주에 정기국회 관련한 얘기를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야당 발제는 제목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조국 국조 이견, 정기국회 일정은 합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다정의 가족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태풍 타파로 우리나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요. 더구나 2주 전에 제15호 태풍 파사이가 일본을 강타해서 큰 피해를 입고 그 복구가 끝나기도 전이라 더욱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 개막한 세계 럭비 월드컵 응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일본 럭비팀 유니폼까지 입고 말이죠. いよいよラグビーワールドカップがここ日本で開幕します。トライ日本。 자, 아베 총리는 일본 최초의 럭비 월드컵이 오늘 드디어 개막한다. 나는 강한 선수들과 함께 세계를 감동시킬 가열된 전투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라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베 총리의 트위터에 비난 댓글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태풍 파사이로 일본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총리가 이에 대해서 위로도 없이 한가하게 럭비 응원이나 하고 있다는 지적들입니다. 태풍 피해 무시하고 럭비? 가장 수준 낮은 정치인. 아베는 재해 대응을 게을리하고 개각의 공백을 만들더니 사망자까지 나오는 지금 골프 다음엔 럭비 관전 땡땡이냐. 아베는 전혀 일하지 않는구나. 언제쯤 일할 건가. 자민당의 수장이자 자위대의 수장인 아베 총리에게 물어보고 싶다. 지바현은 여전히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사람의 삶보다 럭비인가. 제15호 태풍 파사이가 특히 일본 지바현을 강타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여전히 그 피해는 복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이에 대해서 위로는커녕 아무 언급도 없다가 럭비 월드컵 응원 영상을 올리자 비난 댓글이 이어진 겁니다. 특히 일본의 신문 니칸겐다이가 지바 이재민들 분노와 비명, 지원금 불과 13억 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재해 등에 충당되는 올해 예산의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1,500억 엔이 증가한 5천억 원이 계산돼 있다. 그런데 지바에는 단 13억 엔만 연출됐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해 서일본 호우 때는 이재민 지원 제1탄으로 예비비 1,058억 원이 결정됐다. 1,058억 원과 13억 원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아베 총리의 럭비 홍보에 더 비난이 쏠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일본의 일부 지자체들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런 일련의 일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높다고 합니다. 아베 정부의 성격이기도 한데요. 애써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지금. 베프라든가 규슈, 또 후쿠오카라든가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도 그렇습니다만은 치명타를 입고 있어서 굉장히 현지에서는 어려움, 도산의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문제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취재를 한 일본 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서너 명이 앉기만 하면 아베 수상에 욕을 한다고 그럽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대응은 결국 더 많은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도 일본은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 때문에 애꿎은 일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결코 일본 정부에 유리하지 않다는 걸 빠른 시일 내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아까 신반장 발제 때 얘기했지만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 내일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이 9번째 만남인데요. 북미 대화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논의하고 합의할지가 관심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내일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1호에 지정된 유치원 3법이 법안 발의 후 11개월 만인 내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자동 부의되는 거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오후 정책의총을 열어서 정기국회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합니다. 검찰 사법제도 개혁 방안과 교육제도 개선 방안 등이 두루 논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내일 8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하고요. 통계청이 2018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내놓는다는 속보도 있습니다. 오늘 정치보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반장 뭐 할만하죠? 왜 재미없어요? 오늘 막방 아니에요?